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들. 네, 김상린님, 마리텔님, 네, 모냥주님, 체스키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제가 지금 캡처를 좀 다시 하고 있다가 지금 막 급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네,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월요일 날 또 첫 거래일을 마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이에요. 그쵸? 제가 어제 못다한 이야기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혹시 뭐 보신 분들 계실까요? 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계속해서 방송이 없는 날은 중요한 내용들, 재미있는 내용들,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 개인 유튜브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개인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해투님, 라인님, 정혜진님, 사무님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도 성투하셔야죠. 네, 마음속 인생님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출발해보도록 할까요? 준비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실 준비 되셨나요?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를 먼저 좀 봐야겠죠. 뭐 특별하게 새로 나온 뭐 기사나 이슈가 나온 것들은 아닙니다. 새로 뭐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근데 미증시는 좀 달랐어요. 어제 또. 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20% 상승 마감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전날은 이렇게 음봉을 보였다가 오늘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전략 후강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건 똑같아요. 그쵸? 뭐 밀렸다가 올라가는 모습들. 나스닥 같은 경우도 0.27% 상승 마감. S&P 500은 어때요? 0.13% 마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왜냐면 매그니피센트 7 중심으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어제는 조금 약했던 모습들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추세를 깼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만큼의 어떤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특히나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는 완벽히 정배열을 이루고 있으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우상향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주고 있다라,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만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수야님 좋습니다. 일단은 뭐 매그니피센트 7,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그쵸? 이 세 종목은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뭐 구글,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 네 종목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보면 새로운 뉴스가 있나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결국 미국이 캐나다, 뭐 브라질, 우리나라 이어서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3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소식은 나왔고, 결국 이 내용들이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일본한테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물론 이제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관세율이죠. 30%면. 근데 캐나다의 35% 관세, 그리고 브라질의 50%의 관세를 부과했던 부분보다는 좀 약한 모습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어쨌든 미국이 지금 주요 뭐 피하 식별이 되던 안 되던 무역 상대국들에게 이제 관세율이 거의 정해졌다라는 점에서는 시장은 이제 뭐 악재가 나올 만큼은 나왔다, 불확실성이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요, 관세를 부과하는 그 순간은 단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불확실성 해소가 될 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협상을 통해서 결국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세율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이 되면서 배드 뉴스가 이제 굿 뉴스라고 하죠. 배드 이즈 굿,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건 제가 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단 25% 때리고 30% 때리고 35%를 부과하고 50%를 부과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제가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냐면 결국 25%가
최악의 경우에 25%겠죠. 그러니까 보복관세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25% 관세는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8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는 협상의 그 여지를 남겨뒀잖아요. 그러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관세는 바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에서 나토 사무총장하고 회담하는 자리에서도 유럽연합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제 질문이 나오니까 일단은 서한은 보내줬고 협정은 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는 열려 있다. 이렇게 협상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플레이어들 참가자들은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하게 미증시에서 특별한 호재나 악재가 나오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는 현재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이거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닝 시즌이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보자. 그쵸? 뭐 관세부가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이죠. CPI가 발표가 될 거고 이번 주에 CPI, PPI 발표에 대한 부분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6월, 7월 이 CPI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나서 아마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금리 기조에 대한 스탠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CPI, PPI는 굉장히 중요하고 막 유의미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신 눌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한다기보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제가 보고 있는 그 이벤트 야 이거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라고 했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겁니다. 어제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서클 9%나 급등을 했어요. 물론 시간 내에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거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더라도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지금 이렇게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기간 조정, 상승, 조정 이후 다시 우상향. 코인베이스 글로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기업이죠. 이 회사 대표도 약간 조금 독특한 대표인데 이 종목도 지금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금 코인베이스도 1.8% 상승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지금 4%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어제 이번 주가 크립토 위크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된다. 왜예요? 왜 여러분들 우리 비트코인 이 크립토 위크를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왜 봐야 되죠? 최근에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가요. 스테이블 코인 테마였어요. 글로벌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 제한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발행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글로벌 국가들에 대한 부분들 크립토 큐브 위크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주 일정에. 아마 어제도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막판에 올라와주는 모습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뭐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소외를 느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안 봐도 돼요. 크립토이크랑 나랑 뭔 상관이야. 비트코인 12만 달러 도파한 거 나랑 뭔 상관이에요. 우린 주식인인데.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종목이 움직인다.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자세히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갈아치웠어요. 아, 참 비트코인 대단해요. 그죠? 1억이 넘어갈 거다라고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께서 설마라고 했는데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12만 달러를 넘어갔습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왜 올라갔느냐? 결국 크립토 위크라고 해서 지금 미국 카원에서 7월 14일 미국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7월 14일 월요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이 크립토 위크 가상자산 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간 부분들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한 3개 정도의 법안이 아마 3대 가상자산 핵심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고요. 이 3개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들?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면 안 올라가겠죠.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우리가 흔히 하는 지니어스 액트 법이 17일 날 이제 상원을 통과해서 이번에 하원 앞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공화당 찬성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원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지니어스 액트가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에서 이걸 세론으로 반응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으로 새로운 트리거로 볼 건지를 봐야 됩니다. 혹은 세론으로 작용했다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어차피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보들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나올 때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지니어스 액트가 뭐예요? 연방 및 주 단위에서 허가된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마 법안에 따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00% 지급 준비금을 의무 보유해야 되고요. 뭐 매월 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클래리티 법이라고. 이것도 디지털 자산에서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가상자산 유형에 따라서 증권은 어디 가요? 증권거래위원회가 하겠죠. 상품은 어디 가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반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연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뭐 어찌됐건 이런 법안들이 있어요. 뭐 어렵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가상화폐에 관련된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지금 암호화폐에서는 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회가 통과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원 하원도 공화당 의원이 많은 부분들 그리고 감세안 통과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통과가 되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미국 이 크립토 위크를 앞두고요. 서학개미라고 하죠. 서학개미가 기술주 중심,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다른 기술주 중심에서 코인주로 옮겨간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코인주를 지금 1조 원 이상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빠질 수 없죠. 엔비디아. 근데 엔비디아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략 후강의 흐름들이 그대로 나와줬고요. 뭐 엔비디아 걱정하는 거는 저는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다라는 거죠. 뭐 파죽지세, 뭐 TSMC, SK하이닉스까지 연결시켜가지고 계속 어제 뭐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들은 뭐 쭉쭉 넘어가고 중요한 건 뭐다? 국내 증시죠. 국내 증시.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일단 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상자산, 비트코인 뭐 관련돼서 두나무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전략 구강의 흐름들을 보였어요. 막판에 좀 올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뭐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꼬리를 달고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시장에 대한 영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튼 크립토 위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이슈와 일정을 한번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경제시장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결국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는요, 결국 주도주가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뭐 2차전지, 제약바이오, 지금 주방원. 어제 또 한알령 관련해가지고, 한알령이라기보단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저녁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항상 마감 시황 브리핑 말씀드리고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관심 있게 볼만한 섹터와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 유튜브도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자, 어찌됐건 우리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순환매되고 있다. 지금 주방원이 뭔지 아시는 분, 아마 어제 제 개인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주방원이 뭘까요? 지금 주방원. 지금 주방원을 봐야 돼? 이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주방원을 봐야 돼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지주사, 증권, 금융이겠죠. 금융 쪽. 지주사, 금융. 금융에는 이제 보험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모장춘님 감사합니다. 지주사, 금융, 조선, 방산, 원전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한알령. 그리고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 개별주 뭐라고 썼습니다.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개별주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뭘까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혹은 뭐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혹은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단기 변동성을 활용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대행사님, 대박바냐님, 삼천리님,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보고 있는 테마가 딱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주 지나갔죠. 인물주, 정책주 지나갔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정책이 좀 친화적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고 저는 경업주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한알령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뭐 올 한 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테마라고 봤어요. 어차피 대선은 이미 지나갔고 대선이 이루어지면서 좀 이번 올 한 해 볼만한 테마를 딱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물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올 한 해 농사를 져서 크게 수확을 할 만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런 테마를 이야기했었는데, 잊을만 하면 화장품들이 올라갑니다. 그쵸? 잊을만 하면 화장품들이 올라가요. 일단은 제가 조선 방산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따로 이야기는 안 드렸습니다만, 자, 한알령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요.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안 보이네 또. 여기 있네요.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지금 전 세계적으로 K뷰티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해 기준에 한국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K뷰티가 한국 화장품이 수출을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과 중동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제 국내 브랜드도 있을 거고, 화장품 제조사들도 실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요, 국내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이 K뷰티의 컨셉을 표방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주문하는 해외 고객사 물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최근에 진행된 그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뷰티 그리고 퍼스널 케어 이 카테고리에서 K뷰티
브랜드 다수가 순위권에 들어가면서 주목을 받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숫자로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숫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들어서 이제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요. 지금 국내 화장품 수출액이 4월 달에 10억 3천만 달러, 5월 달은 9억 6천100만 달러. 물론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대단하고 견조한 실적이다. 6월 달에는 9억 5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한 20% 각각 20.7%, 뭐 9%, 10% 정도, 22% 전년 대비 증가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하고 일본 이런 수출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이로 인해서 외형적인 부분을 좀 키웠다. 그리고 높은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대단하죠. 특히나 지난달 수출액이 6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인도에서도 뭐 국민 배우가 뭐 K뷰티 컨셉의 어떤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조차도 이제 한국 제품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인도에서 화장품 수입국 중에 한국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K뷰티는 글로벌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인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제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실각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SNS를 통해서 보는 내용들을 저는 다 믿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카더라라는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기사를 좀 많이 체크해 봤었는데 어찌됐건 시진핑 주석이 오는 10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에 참석할 것이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한번 전에서 들어온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도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정규재 주필이 이제 자신과의 오찬 회동에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언급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알령에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품, 카지노, 중국 소비주, 면세, 백화점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여행사.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아무래도 지금 중국발 수혜 기대감도 있고 미국발 수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이 화장품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조방원 괜찮은 것인가? 이게 어제 제가 그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못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번 더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미국 상호관세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쵸? 근데 정작 국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대한 악재를 지금은 뭐 소화하는 과정이다. 지금 지수 자체도 지루한 구간에 들어온 건 맞아요. 지루한 구간에 들어온 건 맞기 때문에 조금은 뭐 조정에 대한 부분들도 보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큰 흐름에서 상승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장에서는 일단 선반영됐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반도체나 2차전지 쪽에서 얘네가 좀 주춤했을 때 지주사, 금융 이건 이제 증시부양책이죠. 그리고 조선, 뭐 방산 이런 쪽들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들, 원전 이런 그래서 지금 조방원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주나 금융, 이 증권보험에 대한 부분들은요 봤을 때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자본 적정성 지표인 이 보통주 자본 비율 이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어쨌든 정부 정책의 의지를 우리가 재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이 드라이빙 되고 있고 그 의지가 관철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주금융, 그러니까 경기부양책, 증시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방원, 지주금융, 조선, 방산, 원전 같은 종목은요. 조정이 나올 경우는 우리가 이걸 기회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정이라는 게 뭐예요? 쭉 눌렸다가 반등이 나와야 조정이잖아요. 무작정, 무한정 밀리는 거는 눌림이 아닙니다. 그냥 밀리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 경우를 한번 활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주금융 말고도, 증권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4월 9일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탁매매 수수료도 늘어나고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시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정책주들이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증시부양책 모멘텀에 지속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라. 그리고 시장 트렌드에도 맞서지 말아라. 이겁니다. 어제 시장 트렌드가 뭐였습니까? 화장품, 그리고 몇몇 제약바이오, 그리고 막판에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 쪽으로 돈이 들어온 거. 그러니까 시장 트렌드에는 절대 맞서지 안 됩니다. 그냥 시류에 편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좋아요, 나 삼성전자 너무 좋아요 해서 그냥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인베스트인 관점에서 쭉 보는 거라면 상관없지만 최근은 순환매가 빠르게 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고집을 갖고 한다기보다는 시장 트렌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다음 턴을 노려보거나 아니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지금 막 올라가는 종목들을 편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조선, 방산 이쪽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조선과 조선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와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뭐 LNG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있지만 지금 한미협상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조선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도 계속해서 글로벌 국가들의 꾸준하게 수출이 나와주고 있고 수주는 쌓여 있고요. 그리고 꾸준한 수출이 나오는데 정부의 그 정책, 그러니까 산업을 성장시킬 거다라는 의지도 지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원전이에요, 원전. 원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인도 정부가 2047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1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에너지 업계에 관심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도 원자력을 10배로 확대할 거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원자력 발전 확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흐름이죠. 지금 글로벌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 그리고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정부 정책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올라가긴 하지만 글로벌 국가의 이 트렌드는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를 하면 안 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도 한국과 캐나다의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어제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이 나왔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눌림으로 보고 조정으로 보고 기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트렌드 되고 있고 정부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히 보셔라. 이렇게 마무리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 유튜브도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